지가 어떻게 풀었는지 알 것 같아. 학교에서 들어갔어. 수현이 그 그림 잘 그렸네. 자, 26번 한번 보면요. 요거 명칭이 너네 입체배열 같은 거 명칭 다 있는데요. 얘를 뿔대라고 말합니다. 원뿔대. 여기 써있죠? 여기 원뿔대라고 써있어. 이게 원뿔대. 그러니까 너네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적당히 보면 선생님 적당히 그려볼게요. 제가 이게 문항 자체는 일단 26번인데요. 너네 그냥 원뿔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직원뿔이라고 있어. 차이를 아는 사람. 그냥 너네가 원뿔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원뿔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직원뿔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 차이를 혹시 아는 사람? 예린이? 뭐? 고려니가 안 돼요. 지혜가 안 돼요, 지혜. 너네 있잖아요. 원뿔 중에서 이 직원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밑면이 원이잖아. 둘 다 원인데 얘는 꼭지점이 바닥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원의 중심에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당히 선생님이 그려볼까? 막 얘가 이제 꼭지점 왼 위에 올라오는. 근데 적당히 원이긴 원이야 이렇게. 근데 적당히 이렇게 삐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원뿔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 직원뿔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정확하게 이 꼭지점이 바닥에 수선의 발이 딱 떨어지면 반드시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밑면에 있는 원의 중심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걸 우리가 직원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직원뿔을 바닥에 있는 밑면과 평행하게 탁 자르는 거지. 이런 식으로 탁 잘라내면 이게 없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뿔대라고 말하는 거야. 원뿔대.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차이점도 좀 잘 알아주시고. 근데 이 원뿔대는 따로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없어. 어떻게 하냐면 원래 있었던 원뿔에다가 잘려나간 원뿔의 부피를 빼는 게 사실은 유일한 방법인데요. 닮아가니 지금? 둘이 닮아가니? 똑바로 앉으세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결국은 선생님이 좀 연장해서 그리면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원뿔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야. 적당히 이 정도로 그리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중간에 탁 잘려 나가는 거지 뭔가 이렇게. 요것들은 중심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싹 다 되고 이렇게. 얘가 큰 원의 반지름, 이쪽이가 작은 원의 반지름 뭐 이딴 식이거든. 자, 그러면 너네 이거 큰 원뿔의 부피에서 이쪽에는 작은 원의 부피를 빼면 뭐가 결국 나오는 거냐면 700이 나오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누가 하냐면 이게 나와 있네요. 이쪽에 있는 원이 이거 원하고 이쪽에 있는 원은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이래? 넓이가 4x고 하나가 X. 근데 여기서 선생님 바로 좀 정리할까 싶은데 각각의 넓이가 4x고 x인 거 맞죠? 그럼 그 b를 따져봐. 그 b가 얼마야? 4대 1이라고 하는 게 닮은 원에서의 닮은 비죠. 넓이의 비죠. 그럼 닮은 비는 몇 대 몇일까? 네. 그렇죠. 얘는 넓이의 비이기 때문에 분명히 닮은 거거든. 닮은 비는 몇 대 몇이냐면 2대 1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닮은 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얘가 2대 1이다. 자, 요거 2대 요거 1이라고요. 그러면 얘를 쭉 이렇게 갔을 때 작은 직각삼각형과 이 큰 직각삼각형의 결국은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1대 2, 2대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걸 1로 봤을 때 얘가 2가 되는 컨셉이고요. 그죠? 얘를 1로 봤을 때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요 놈의 두 개의 길이가 서로 어때야 돼? 같은 게 된다. 그리하여서 걔가 x 플러스 5잖아요? 요만큼이 x 플러스 5면 요만큼도 x 플러스 5가 되고요. 이 원의 넓이는 4x라고 나와 있고요. 이 원의 넓이는 x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700이라고 하는 원뿔대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느냐? 편의상 선생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부피 큰, 부피 작은 이렇게. 자, 큰 거의 부피를 한번 구해볼까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일단 뿔이니까 3분의 1 나와야 되죠?
자, 밑넓이 원이 4x래. 높이 얼마야? 높이 2배의 x 플러스 5 되겠니? 그럼 얘가 얼마일까요? 3분의 8x x 플러스 5 이게 큰 뿔의 부피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v 작은 애의 부피는 여전히 3분의 1. 자, 밑넓이가 x가 돼 있고 높이는 x 플러스 5가 된다 했으니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얼마? 1x x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얘들아, 이 v 큰에서 v 작은을 뺀 게 700인데 사실 이걸 다 빼지 말고 요놈을 우리가 치환하는 컨셉으로 보면 8분의 3에서 3분의 1을 빼는 그런 컨셉이잖아. 아, 미안. 3분의 8에 3분의 1을 빼는. 그럼 빼면 남는 게 뭐가 될까? 3분의 7이 되겠죠? x 플러스 5에 3분의 7만 남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3분의 8a에서 3분의 1 a를 뺀다는 컨셉으로 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계산만 하면 돼요. 요거 7 약분하면요. 요 아래쪽에다 써나갈까요? 요거 100이라고 하는 애는 3 넘어가면 300이 되겠네요. 자, 300이라고 하는 애가 x와 x 플러스 5의 곱입니다. 이거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x가 양수여야 되겠죠? 뭐 이 정도에서 우리가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인수분해도 되는데 이건 좀 통밥이 좀 필요하죠. 누구하고 누구 곱하면 300 될까? 5 차이 나는 거. 15하고 20을 곱하면 300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x가 얼마인 거야? 사실은 인수분해 해보지 않아도 x가 얼마인 거야? 15다. 그게 잘 안 보이면요, 이거 이제 인수분해 해가지고 정리하셔도 좋은 표현이 되겠네요. 네, 근데 뭐라고요? 네? 근데 뭐라고요? 아니에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한 페이지 한 장 남았다, 한 장. 27번은 얘들아 별표 좀 붙여볼까요? 이쪽에 있는 학생 중에서 선생님하고 통계를 공부한 친구들이 몇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이 좀 큰 그림을 다 같이 그려줄게. 자, 봐. 얘가 이제 27번인데요. 너네 그 통계라고 하는 단어는 선생님이 약식으로 설명합니다. 약식으로. 일단은 자료라고 하는 거를 수집을 하고 그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마지막에 그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뭔가를 예측을 하게 되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통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 이런 말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지금 모의고사를 풀고 있지, 그죠? 우리가 다음 주까지 풀면은 총 3회를 풀게 되는데 만약에 지혜가 선생님하고 모의고사를 같이 풀었는데 10회를 풀었다고 가정해봐. 근데 그 10회를 보면 그 10회의 점수를 선생님이 수집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수집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분석에서 그냥 단순하게 분석하다 뭔가 있어 보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주는 값이 있는데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표값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값. 저 대표값, 자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나타내주는 저 대표값 중에서 우리가 흔하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평균이죠. 자, 예를 들어서 지혜가 선생님하고 이제 모의고사를 봤는데 10회를 봤어. 근데 100점 만점인 시험에서 평균이 90점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성질을 말해주는 거야? 얘는 겁나 수학 잘하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런 성질이라는 걸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네 이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주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말하고 사실 지난번 시험에서는 통계 쪽에서 최빈값이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했었어. 그 최빈값도 대표값 중에 하나죠. 뭐야? 자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나타내주는 값 중에 최빈값이라고 있는 것도 있어. 빈도가 가장 많은 그런 것도 뭔가 자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대표값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평균이야. 평균. 너네 평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니? 다 더해서 않아요.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주는 걸 평균이라고 말합니다. 됐나요? 근데 우리가 대표값 쓰는 것 중에서 평균 말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분산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요?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다고요.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요?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 과정은 똑같아 둘 다. 근데 평균은 있는 그대로를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걸 평균이라고 얘기하고, 특히 분산은 편차라고 하는 걸 제곱을 다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들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 편차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산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자, 다시 자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나타내주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제일 흔하게 많이 쓰는 게 평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분산인데, 얘네들은 모두 자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나타내주는 값인데 계산하는 방법은 둘 다 똑같다고요. 일단 평균 어떻게 한다고요?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죠. 분산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다고요. 근데 평균은 있는 그대로를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건데, 분산은 뭐야? 특히 편차 제곱이라는 걸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따라 읽어보세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렇죠. 말하기가 좀 귀찮은 거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편차 제곱의 평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분산이다. 이 분산은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고 해보자. 그냥 예를 들어서 너네가 지금 선생님하고 이번에 모의고사 3번 풀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면 모의고사 점수가 80점, 100점, 60점 이렇게 3번 나온 친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82점, 80점, 78점 이렇게 3번 점수가 나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자료로 수집을 다 했지. 그 다음에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걸 나타내줘야 되거든. 그걸 분석한다고 말하는데 평균을 먼저 구해봤다는 거야. 근데 둘 다 평균이었대. 선생님이 조작했으니까 80, 80 똑같죠? 그럼 이 두 개의 자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얘는 편차가 좀 심하잖아요. 잘 볼 때 겁나 잘 보고 못 볼 때 60점까지도 본다네. 근데 얘는 편차가 별로 없죠? 고만고만하네. 이걸 고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고르다, 고만고만하다.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뭘 나타낼 수 없어? 자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나타낼 수 없는 순간 본다는 거야. 그럴 때 뭐를 한다? 분산이라는 걸 구해본다. 자, 분산이 뭐라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요. 자, 편차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냐? 자료가 가지고 있는 값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0, 0, 플러스 20. 이것들이 편차죠. 자, 얘는 편차가 얼마야? 플러스 2, 0, 마이너스 2. 세 개가 각각의 편차죠. 자, 그것들을 제곱합니다. 얘가 400이 되고요, 0이 되고요, 400이 되죠. 4가 되고요, 0이 되고 4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얼마야? 3분의 800이죠?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얼마야? 3분의 8이지. 그럼 편차가, 이 분산이라는 게 분명히 다르지? 그럼 어떤 성질을 말해주는 거야? 분산은 작은 값을 가질수록 더 어떻다? 고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얘가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편차가 심하다, 들쑥날쑥하다라는 어떤 이런 성질들을 반영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분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중학교 교육과정은 이 평균과 분산 정도 대표값이 나오고, 또 지난번 시험에서 언급됐던 최빈값 요 정도가 일단은 주로 나오는 얘기들이다. 그래서 자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평균을 가지고 나타내 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분산이라는 또 다른 대표값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는 일단 뭐부터 해야 되느냐? 분산을 구하라고 말은 했는데 뭔가 좀 빵꾸 낸 게 있네요. 그죠? 자, 6명의 학생이 팔씨름을 하였대. 그래서 이긴 사람한테 2점, 진 사람한테 빵점을 줬대. 이 6명은 모두 서로 한 번씩 시합을 해갖고 총 15번의 시합을 했다. 고개 들어볼래? 얘들아, 시합이 몇 번 됐다고? 그러면 승점을 다 합치면 몇 점 돼야 돼? 30점이 돼야 되죠. 왜? 한 번 이길 때마다 누가 2점씩을 가져갈 거 아니야? 근데 승점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고? 30점이 일단 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인정한다? 그 다음 학생 수가 지금 총 6명이죠.
근데 A, B가 빠져 있잖아. 그럼 A 플러스 B는 얼마야 일단? 4가 되겠죠. 자 그럼 거기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식이 일단 두 개인데요. 자 A 플러스 B가 얼마라고요? 4가 된다. 그 다음 총점 얼마라고요? 15번 게임 했는데 승점이 2점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총점이 얼마라고요? 30점. 근데 2점 받은 애가 한 명이니까 2지. 그 다음에 4점 받은 애가 몇 명이야? A명이니까 총점이 몇 점이야? 4A점이 총점 아니야? 4점은 A명 받았어. 그 다음에 6점은 몇 명에게 받았어? B명 6B. 그 다음에 8점은 몇 명 받았어? 1명. 그럼 요거를 이렇게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총 승점 30점이 나와야 돼. 그럼 얘가 10이니까 넘어가면 20이어서 2로 나누면 결국은 2A 플러스 3B 라고 하는 애가 이제 10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얘가 이제 아래쪽으로 2가 곱하게 되면 2A 플러스 2B가 8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빼서 나오는 B는 2, 그러면 A도 2네요. 됐을까요? 자 이제 좀 다시 써볼게요. 2점은 1명이고요. 4점은 2명이고요. 6점이 2명이고 8점은 1명이 되는 거야. 대충 선생님이 칸은 안 맞췄습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올까요? 자 분산이 정의가 뭐라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 참고로 저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걸 우리가 뭐라고 해? 표준 편차다 이렇게 말하죠. 어쨌든 우리가 분산을 구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돼? 평균을 먼저 구해야 돼. 편차가 뭐야? 자료값에서 평균을 뺀 거니까. 자 그러면 평균을 구하는데 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평균 얼마일까요? 2가 1명이고 근데 어차피 이거 30점이지 합치면. 근데 몇 명이야? 6명이지. 그러면 평균 몇 점이야? 평균 5점이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편차를 계산해 볼게요. 자 2점인 거의 편차는 마이너스 3이죠.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1이고요. 얘는 편차가 3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지금 너네 이거 다 더하면 현재 3 곱하기 1 마이너스 3 곱하기 1 요거 곱하고 이러면 편차압이 항상 얼마야? 0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산을 편차를 있는 그대로 다 더하는 게 아니고 제곱해서 더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편차를 제곱하면 얼마야 이제? 9 1 1 9 이렇게 되죠. 제곱하면. 자 이제 9가 1명이고 1이 2명이고 1이 2명이고 9가 1명이잖아. 그죠? 그러면 사실상 그것들의 평균이니까 이제 그걸 분산이라고 말하는 거지. 자 실질적으로 분산을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사실상 9가 2명이네요. 그죠? 1은 몇 명이야? 1은 4명이라고 보면 되지 그냥 어차피 합치면. 그럼 9, 28에다가 4 더하면 얼마일까? 22? 자 22를 얼마로 나눠야 돼? 전체 6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 3은 6, 2, 1은 2, 2, 1은 2 맞네? 자 근데 여기에다가 30을 곱하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뭐 잘못 계산했네? 뭘 계산 잘못했을까? 110 아니에요. 내가 아까 100이라 불러주지 않았어? 네. 근데 여기 110이니까 내가 잘못 계산한 게 있나? 답을 잘못 베꼈었나? 아 110이 답이네. 110이 정답이네요. 내가 아까 100으로 잘못 불러줬네. 내가 잘못 썼어 여기다가. 얘가 110이야 110 정답이. 그럼 잘못 불러줬네. 그래서 저 분산에다가 30을 곱하게 하면 110이다. 선생님 아까 점수 잘못 불러줬네요. 이거 맞은 걸로. 혹시 틀린 친구들의 점수 다시 좀 이따 불러줘. 자, 다 지웠네요. 선생님 다 지웠네요. 다시 갑시다. 자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나타내주는 자 뭐라고? 대표값. 그 대표값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라고? 평균, 분산. 자, 둘 다 계산하는 방법이 어때? 똑같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야. 근데 평균은 있는 그대로를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고, 분산은 특히 뭐?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 즉 편차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분산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 28번 볼게요. 28번은요. 두 자리 자연수 A하고 B에 대하여 A 플러스 B는 24의 배수다. 24K라고 쓰면 되겠죠, 적당히. 근데 그 루트 A 플러스 B는 뭐가 되는데? 자연수. 루트에다가 누구를 씌웠더니 그게 자연수가 됐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요 A 플러스 B가 뭐가 된다? 제곱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제곱수가 가지는 특징은 뭐라고요?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수가 모두 뭐가 된다고요? 짝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저 위에 우리가 A 플러스 B를 3번 썼네? 얼마라고? 24 곱하기 K라고 썼잖아. 그럼 일단 그거부터, K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뜯어보면 얘가 다음과 같은 모양을 가질 것이다. 83, 24니까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K 이렇게 써야 되는 거 맞나요? 됐나요? 근데 너는 이거 잘 봐봐. 야, 적어도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니까 이 K 안에 적어도 뭐가 있어야 돼? 2 하나와 3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더 제곱수가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K는 2 곱하기 3 그 다음에 제곱수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그대로 써볼게요, 이제. 자, 그렇다면 이제 A 플러스 B가 가질 수 있는 값으로 이 제곱수가 1이 되면 얘가 얼마야?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그대로 올 수도 있겠죠. 얘가 얼마야? 144 이렇게 4, 3, 12의 제곱이니까 144 이렇게. 또는 만약에 이 제곱수가 1일 때를 말하는 건데 만약에 이 제곱수가 4일 때는 추가적으로 여기다 4를 곱해서 A 플러스 B가 얼마 더 될 수 있어? 자, 4 곱하면 얼마죠? 띠리리리리 얼마? 400 아닌데? 4, 4, 16 4, 4, 16 576이 된다. 그 다음에 9를 곱하면 더 커지겠지. 근데 선생님은 딱 더 안 해봐도 될 것 같아. 왠지 알아? 애초에 A하고 B가 뭐래? 야, 두 자리 자연수를 더했는데 500 몇이 될 수 있어? A가 아무리 커도 얼마야? 99. B가 아무리 커도 얼마야? 99. 근데 그 둘을 더했는데 570, 500이 될 수 있어? 에이,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A 플러스 B가 얼마란 얘기야, 이거? 144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자연수 순서상 찾으려잖아. 두 자리가 되는. 그죠? 그럼 얼마부터 가능할까요? 만약에 이제 A, B 순서상 개념으로 가면 자, A가 두 자리니까 가장 크면 99지. 그럼 얘가 얼마일 때야? 45가 되면 되겠죠? 그럼 둘이 다 144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 98이면 46이면 되지. 근데 맨 마지막에 이쪽에는 거꾸로 뒤집어서 얼마야 얘가? 45일 때 99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여기 여러분 학습이 제대로 돼 있는지 복습 한번 할게요. 이게 몇 쌍이냐고 물어보는 거 맞죠? 그러면 사실상 45에서 99까지 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 맞죠?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45, 46, 44, 48, 49 손가락을 갖다 그냥 그러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수를 셀 때는 자연수를 셀 때는 항상 기준을 얼마로 두라고 그랬어? 1로 두라고 그랬죠. 자, 여기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려고 하는 수는 결국은 45에서부터 얼마까지를 세려고 하는 거야? 99까지 여기가 몇 개인지를 세려고 하는 거 맞죠? 자, 기준은 항상 얼마다? 1이다. 너네 왜 양쪽에서 뭐 뺀 다음에 더하기 1 하고 뭐 빼기 1 하고 이런 거 공식으로도 암기하도 까먹고 말도 안 되고 어떻게 하냐? 얘들아 1에서 99까지 몇 개야 수가? 99개가 있겠지. 근데 우리가 카운트 하려고 하는 수가 45부터니까 1부터 얼마까지가 필요 없어? 44까지가 필요 없어. 몇 개가? 44개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수를 카운트하는 거야 앞으로. 수를 중간에서부터 카운트할 때는 항상 기준을 누구로 잡아라? 1부터 잡아라. 자, 그러면 뭐 앞에 끝에 더하고 빼고 1하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얘가 얼마일까요? 그래서 만족하는 AB 순서상이 모두 몇 쌍 나온다?
55개의 순서쌍이 된다. 이런 뜻이 되네요. 자, 그 다음 29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BCD에서 BC 위에 PC의 길이가 1이 되도록 점피를 잡고 거기 밑줄 2등분선 PAD의 2등분선 금방 앞서도 선생님이 얘기한 것 좀 비슷하게 나오네요 지금. 어쨌든 만나는 점을 Q하고 R이라고 할 때 RP, PR 대 RD의 B가 17대 15다. 그랬을 때 QC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그 L에다가 70을 곱하기 하면 얼마일까요?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가봅시다. 자, 얘는 무슨 사각형? 그러네, 정사각형.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적당히 여기서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주는 거야. 근데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하래? 얘가 이거 좀 넘어온 것 같다 얘들아. 그림이 좀 비슷해야. 조금 더 갑시다. 요 정도? 더 갑시다.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각이 2등분 되잖아 지금 이렇게. 자, 얘가 각이 2등분이 이런 식으로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궁금한 건 이쪽이죠, 이쪽. 근데 요만큼의 길이가 1이고 요 각이 2등분 되는데 요놈 대 요놈의 B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적당히 내가 이거를 17K라고 쓰면 이거는 15K다 실제 길이가 그렇다는 뜻이지? 자, 오늘 우리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아까 각의 2등분 얘기했었다 그죠? 자, 봐봐. 선생님이 도형을 좀 끊어서 볼게요. 봅니다. 얘하고 얘만 보면 이거 삼각형 맞죠? 근데 각을 2등분 했네? 그러면 요놈의 길이 대 요놈의 길이 비하고 요거 대 요게 같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는 임의로 선생님이 K라고 썼으니까 사실 이 K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편의상 이쪽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요거를 선생님이 15N이라고 보고요. 그럼 이제 요만큼이 얼마야? 17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도 얼마인 거야? 15N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되니? 야, 근데 우리가 길이를 활용할 때 많이 쓰는 거 중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단 말이야. 이거 직각이란 말이지, 이거. 요거 바로 나오네. 자, N은 어차피 여기서 B를 따지는 거니까 의미를 두지 마시고 17의 제곱에서 15의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 씌우면 저거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이거 계산하기 불편하잖아. 합차 씁시다. 17에서 15를 빼면 2. 둘이 더하면 32. 그러면 얘가 64네. 그럼 얘가 얼마야? 8.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야? 8n 이렇게. 근데 여기가 15n이지. 여기가 8n이네. 그럼 요게 몇 n인 거야 사실은? 7n. 그러니까 n은 얼마다? 7분의 1. 여기서 끝나면 좋았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야. 우리가 궁금한 거는 n이 아니고 누구야? 요만큼이 궁금한 거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보면 그거의 길이를 구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너네 이 길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니? 너네가 보기에. 자, 1번 뭐라고요? 닮은 도형이 있니 여기? 없죠?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왜냐하면 너네가 이 길이를 알거든 지금. 근데 이게 뭔가 잘리는 느낌 전혀 없을 거야. 그러나 얘를 이렇게 연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닮은 도형이 훅 만들어집니다.
야 이거 이놈 쬐까만 거하고 이거 큰 놈하고 닮음 아니야 이거? 그럼 닮음비만 찾아내면 우리가 이거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되고 있니? 자 근데 이제 선생님 하는 거 봐봐. 선생님 그림을 좀 적당히 그려서 그런데요. 사실 얘가 얘 아래에 있는 거 얘하고 이 위에 있는 거 이거 평행한 거 맞죠 서로? 맞나요?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이 같다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그 유명한 뭐라고 보는 거야? 억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얘하고 또 얘가 같아졌네? 그럼 얘가 무슨 삼각형인 거야? 이등변이야. 근데 여기가 지금 17n이지. 근데 여기가 7n이지. 그럼 이제 여기가 얼마인 거야? 그렇죠. 10n인 거죠. 그럼 이제 봐봐. 전체가 얼마야 여기가? 25n이고 여기가 15n이지. 그럼 b가 몇 대 몇이야? 5대 3 아니야? 그럼 얘도 5대 3이지. 근데 그 5가 10n이니까 여기는 얼마야? 6n이다. 6n. 닮은 b죠? 근데 우리가 6n을 우리가 l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 6n이 얼마예요 지금? n이? 7분의 1이니까 얘가 7분의 6인 거야 지금 n이.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70을 곱하기 하면 얼마가 답이 된다? 60이 답이 된다. 그렇지. 이런 걸 참 어떻게 보는 괴물들 뭐 이런 느낌인데 그죠? 자 1번 뭐라고요? 닮은 비. 너네 이 1번의 선생님이 피타고라스 정리도 아니고 삼각비도 아니고 1번에 닮은 비를 썼다라는 이유 그냥 선생님이 1번에다 닮은 비를 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 닮은 비의 활용이라는 게 어마무시하다. 그리고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모의고사 나름 3월 모의고사 대비한다고 두 번째 모의고사 풀이를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항들이 도형 쪽에서 닮은 비를 해결이 지금 되고 있잖아. 실상 지금 전부. 그러니까 너네가 3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에서도 반드시 그 닮은 비 쪽을 생각을 하고 문제를 들어가줘야 된다는 뜻이야. 참고로 있잖아. 너네 이런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이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할게.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경화여고 가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는데 일단 경화여고는 3월 7일에 시험을 본다고 얘기를 했대 학교에서. 근데 중앙고하고 다른 학교들 초월고 같은 경우는 시험을 안 보거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뭔지 알아? 시험을 만약에 너네가 학교에서 안 보잖아. 그럼 그 시험지를 내가 따로 너네 테스트를 따로 갈 거야. 어차피 나 보게 돼 있어 그 시험은. 선생님이 다시 테스트를 할 거니까. 자 그래서 29번은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오케이 왔네요. 썰 마지막 문제.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는 종이에 그림과 같이 두 점 AB를 포함하여 점이 몇 개 있다고요? 81개. 99, 81 이렇게 했나 보죠, 그죠? 근데 그림과 같이 있는데 자 점 AB를 포함하여 81개의 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점을 하나 C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점 C의 개수를 물어봤는데요. 참 대박이 아닐 수 없는데 이 문제의 정답을 맞춘 우리 학생이 있어서 아까 우리가 박수를 쳐드렸거든요, 그죠? 그 친구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또 안 볼 수는 없어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 나영이는 30번 어떤 컨셉으로 문제 풀었니? 일일이 그렸는데요. 자, 한 번 더 박수. 이게 일일이, 야, 이게 대박인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물어볼게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 생각을 좀 했어야 돼. 자, 잘 들어, 선생님. 얘기 잘 들어. 여태까지 너네가 중학교 내용 1, 2, 3학년 범위를 토탈해서 봤을 때 힌트, 사실 최근인데 예각, 직각, 둔각 이런 거 어디서 얘기 들어봤어? 왜죠? 계속 왜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지. 피타고라스 아니야? 무슨 얘기야? 만약에 빅변을 우리가 A라고 하면 제곱 이렇게 더해서 이게 똑같은 거 맞잖아. 이게 직각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크면 무슨 삼각형이라고 말하는 거야? 둔각. 얘가 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뭘 물어봤어? 예각.
자, 예각과 둔각의 경계가 있는 애가 누구야? 직각.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서는 직각삼각형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야. 그 경계선만 찾으면 바로 뭐가 다 보이는 거야? 예각삼각형이 다 보이는 거야. 근데 참고로 너는 생각을 해봐라. 이제 선생님이 점을 여기다 이렇게 A라고 찍고 여기다 점을 찍은 이후에 점 A, B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우리가 지금 찾는 게 누가 기준이라고 지금? 직각. 직각일 때가 기준이라고. 맞니? 근데 만약에 꼭지점 A가 직각이라고 해봐. 그러면 꼭지점 A에서 A, B의 수직선을 이렇게 그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 위에 점을 탁 찍으면 이렇게 하면 이건 직각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점은 예각이니까 이 선은 어느 쪽으로 들어와야 돼?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맞지? 같은 방법으로 각 B가 직각이라면 이쪽에서 우리가 수선을 이렇게 그어서 AB랑 수선을 그어서 이렇게 똑같이 그어서 이것을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는 거야? 또 안쪽에서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너네가 좀 힘들겠지만 거기에 있는 격자점들 잘 보면서 요거 수직이게 선들을 쫙 그으면 그 안쪽에 거 일단은 추려야 되는 거야. 그 안쪽에 걸로 추리는 거야 일단. 잘 그어봐. 어렵죠? 자, 선생님이 그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너네 A하고 B가 직각삼각형 만들어 놓으면 기울기가 얼마야? AB는 하나, 둘, 셋, 네 칸, 두 칸이지. 기울기 2분의 1이죠? 자, 고개 들어볼까요? 사실 이게 이제 고등교육 과정에 나오긴 하는데 여기가 점 A면 여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여기가 지금 B가 있는데 잘 봐. 얘가 2대 1의 길이비를 가져가거든. 맞아? 근데 이거하고 직각이 되려면 적당히 점 이 정도 있어서 얘를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내면 여기가 직각이 되려면 이 길이가 서로 같게 되려면 거꾸로 이 1대 2의 비를 여기서 1대 2의 비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야. 야, 너네 이거 두 개 합동인 거에 인정한다? 이거 빗변 똑같은 거 맞잖아, 이거. 나름. 그런 식으로 가. 그러니까 너네가 점 A에서 왼쪽으로 두 칸 가고 위로 몇 칸을 가는 거야? 네 칸을 가는 느낌인 거죠. 그런 점들을 연결을 해봐야 되는 거야. 쭉. 일직선상으로. 이 선을 이렇게 쭉.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가면 돼? 여기서도 같은 방법으로 이거하고 평행하게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두 칸, 이쪽으로 네 칸, 또는 이쪽으로 한 칸, 두 칸 똑같은 개념이죠.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일단 수직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일단 그것의 안쪽으로 있는 점들 중에가 일부가 되는 거야, 일단. 그려지니? 수연아, 그려지니? 오케이. 그러면 봐봐. 두 번째. 얘들아, 우리 직각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A나 B가 직각인 건 우리가 라인을 그려놨지. 근데 만약에 내가 점을 A가 B가 아닌 C에서 직각이 된다고 해봐. 만약에 적당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다고 해야 돼. 무슨 얘기야?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 이렇게. 그럼 그 원 위에 점 C를 찍으면 또 무조건 뭐가 돼, 이거? 원조각과 중심각에 의해서 이거 무조건 또 직각되는 거 맞죠? 맞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AB 가운데다 점을 찍어놓고 거리가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되는 걸 전부 또 찍어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원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점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직각인 거야. 그래서 그 안쪽으로 나오면 안 되고 결국은 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점들, 그게 총 답인 거죠. 자, 선생님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시고 아직 여러분은 끝난 거 아닙니다. 선생님이 요거 강의 녹화는 중단하고